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안녕하십니까. 중국 시장 담당하는 정정영입니다. 최근 이제 글로벌 주식 시장과 중국의 주식 시장의 차이가 더 많이 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제가 세미나를 다니거나 아니면 다른 분들께 많이 질문을 받는 것 중에 또 하나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이 내용은 아마 구독자분들께서도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중국의 빅테크 규제 완화 관련된 내용입니다. 최근에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중국 정부가 규제를 완화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많이 노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들이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저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일단 제가 지난 3월 말이었죠. 4월 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때부터 어느 정도는 빅테크 규제에 대해서 추가 규제는 없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시진핑 주석의 오른팔이자 경제 책사죠. 류허 부총리. 저희는 이제 2018년, 19년에 한창 미국과 중국이 무역 분쟁이 있을 때 중국 쪽에서 나갔던 중국 쪽 대표로 있었던 류허 부총리로 아마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분이 3월 말에 금융안정위원회 회의라는 것을 열고요. 거기서 플랫폼 기업 규제에 관련된 내용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감독 관리를 실시하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저희가 2020년 말이죠. 그리고 2021년 초부터 중국 정부가 공동부유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규제가 들어갔을 때 사실 저도 제일 많이 질문을 받았고 고민을 가장 많이 했던 부분이 전자상거래 규제하고 온라인 교육 규제하고 부동산도 규제하고 그럼 앞으로 더 어디까지 넘어갈 것이냐에 대한 우려가 많았습니다. 즉 규제의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확장이 될 것이고 강도는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것이냐에 대한 불확실성이 컸어요. 그런데 올해 3월부터 류허 부총리의 입에서 나오기 시작한 건 우리가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감독 관리를 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문구는 저희가 앞으로 더 알지 못하는 추가 규제 범위가 나온다기보다는 현재까지 나와 있는 규제 바운더리 안에서 벌금을 준다라던가 아니면은 사업적으로 구조조정을 요청을 한다라던가 이런 식으로 좀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가장 주식시장에서 싫어하는 불확실성 자체는 이 문구에서 많이 해소가 됐다라고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이냐? 대형 플랫폼 기업의 구조조정을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때 말씀드린 건 저는 크게 두 가지 기업을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디디가 될 거고 하나는 엔트그룹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디디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규제를 받았느냐? 국가안보 내용이었죠. 그리고 국가안보라는 개념은 사실 처벌이 직접적으로 되려면 디디 출신이라는 기업이 정말 국가 전복을 시도했다던가 아니면 스파이 행동, 스파이 짓을 했었어야 되는데 사실 이건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엔트그룹이었는데 사실 엔트그룹은 저희가 알리페이라는 결제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핵심 사업은 아무래도 소액대출이었죠. 신용평가, 즉 신용이 잘 안 나오는 사람에게도 소액대출을 내주면서 계속해서 은행 시스템을 위협할 수 있는 레버리지를 끌어올리는 사업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업, 저희가 이제 대형 플랫폼 기업이라고 불리는 두 가지 기업에 대한 규제가 마무리되는 시점이 점차 다가오지 않겠느냐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고요. 일단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금 중국 정부가 디디 출신의 그런 국가안보 관련된 조사는 거의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얘기가 나왔고 디디 출신이나 아니면 정부 측에서 해당 보도를 부인하진 않았습니다. 엔트그룹 관련된 내용은 엔트는 사실은 지금 언론 보도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게 금융지주사를 설립하는 내용과 또 하나는 이제 IPO 상장을 재개할 것이다 라는 두 가지 내용인데 일단 중국 정부와 엔트그룹 모두 해당 내용은 부인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인을 했기 때문에 혹은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완성이 됐다 안 됐다까지는 어렵겠지만 일단 확실하게 부인한 엔트그룹 쪽은 저희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디디 출신 같은 경우에는 그 국가안보 조사 때문에 가장 크게 멈췄던 게 뭐냐면 중국 내부적으로 신규 가입자를 받는 게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이용자들은 신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을 수가 없었죠. 이 부분이 언제 해제가 되느냐가 중국 내부적으로도 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업데이트 드릴 예정이고요. 근데 가장 큰 빅테크 기업 두 개가 지금 어느 정도 규제 완화 혹은 이제는 조사 마무리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주식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는 어느 정도 이제 규제가 가이드라인 범위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어느 정도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최근에 이제 그 3월 그 금융안정위원회 회의 말고 4월부터는 빅테크를 지원해주겠다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언급이 나오고 있는데, 그 앞에 가장 중요한 게 고용이라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고용 안정, 고용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빅테크를 지원해주겠다라는 말로 바뀝니다. 사실 고용이라는 분야는요, 사실 하루 이틀 혹은 한 달, 두 달 지원해준다라고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짜고 어떤 식으로 인력을 어떤 분야에 많이 충원을 할 것이며 그 인력을 많이 충원해야 되는 부분은 어떻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꽤 중장기적인 플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지금 플랫폼 기업들을 지원해 주겠다는 이유가 정말 고용 활성화를 위함이라면 저는 이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뿐만 아니라 규제가 완화되는 걸 넘어서 사실 지원책이 생각보다 길게 그리고 강하게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아마 뉴스로도 많이 보셨겠지만 중국의 실업률이 지금 2020년 코로나19 때만큼 악화된 상황이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의 목표치, 그러니까 원래 올해 목표치가 5.5% 미만으로 낮추겠다였는데 이 목표치 대비해서는 사실 코로나 때보다도 더 악화된 상황입니다. 사실 코로나 때는 우리가 지금 경제가 안 좋으니까 실업률 목표치도 좀 높게 잡자였다면 작년 말 혹은 올해 1, 2월까지만 하더라도 중국 경제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꽤 공격적인 그 고용 목표치를 발표를 했었고요. 실업률 목표치를. 이런 가운데 이를 너무 치솟는 실업률이 발표되다 보니까 중국 정부가 부랴부랴 민생과 가장 연관성이 큰 고용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안정화 시켜주겠다라는 관점에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고용 안정화 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신규 고용을 창출하거나 혹은 지급의 실업률을 최대한 낮추는 범위로 간다라고 하면 저는 알리바바가 메인 사업으로 가지고 있는 전자상거래, 뭐 예를 들면 텐센트가 가지고 있는 게임, 뭐 바이두가 가지고 있는 온라인 마케팅 이런 사업 부분에 대한 지원보다는 이들 기업들이 또 다르게 가지고 있는 사업들, 대표적으로 알리는 클라우드겠죠. 텐센트는 중국 내에서 메타버스를 가장 먼저 그리고 열심히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바이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자율주행차를 상용화시킨 상황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제 이 사업 분야들을 보시면 중국 정부가 신흥 전략 산업으로 밀어붙이려는 산업들이고요. 특히나 빅테크들이 가장 강력한 R&D 역량으로 충분히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용 방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면 저는 이 후자 부분, 그러니까 클라우드나 메타버스나 아니면 자율주행차 이런 신흥 전략 산업 쪽으로 훨씬 더 지원이 세게 좀 추진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뭐 전자상거래나 온라인 마케팅, 게임은 뭐 규제가 계속될 수 있을 가능성도 높고요. 여기다가 기본적으로 성장성이 떨어지고 있었던 산업들이었기 때문에 여기다가 새로운 자금을 투자해서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이런 논리는 좀 맞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고용이 정말 빅테크를 지원해주는 핵심 요인이라면 꽤 장기적으로 길게 신흥 전략 산업 관련된 쪽으로 지원이 가능해질 수 있겠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국에는 이런 규제가 마무리된다 혹은 이제 지원해 준다라고 하면 저희가 작년부터 규제 때문에 깎여왔던 훼손됐던 밸류에이션 멀티플은 어느 정도는 회복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결국에는 주가를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펀더멘탈이 더 중요하죠. 이익이 올라가줘야 되는데 사실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시장 예상치보다 잘 나왔고요. 1분기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도 사실 대부분 서프라이즈였습니다. 딱 하나 텐센트 게임 사업을 주로 영위하는 텐센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서프라이즈였어요. 그럼 저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경제를 분석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기업 분석 애널리스트 분들 입장에서 본인이 작년에 올해 그러니까 2021년 말에
2022년의 실적은 분기별로 어떻게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상하는 주가는 이 정도입니다. 목표 주가를 발표를 할 텐데 본인이 생각했던 경제 성장률 예상치 혹은 본인이 생각했던 해당 기업의 1분기 실적이 잘 나온 거죠. 그러면 전체 레벨 자체가 살짝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다가 중국 경제가 사실은 4월 저점 그리고 5월부터는 어느 정도는 회복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2분기가 저점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아무도 의심의 여지가 없죠. 그러면 2분기 경제 성장률을 얼마나 더 세게 낮추냐 2분기의 실적을 얼마나 더 세게 낮추냐에 따라서 이 연간의 전망치가 바뀔 텐데 사실 2분기 경제가 특히나 5월 경제가 대부분이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2분기 경제 성장률 예상치, 2분기 실적 예상치도 사실 그렇게 세게 하향 조절하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국의 경제가 1분기에서 2분기를 거쳐 3, 4분기가 올라가는 패턴이라면 3, 4분기 경제 예상치나 실적 예상치는 더더욱 내리기 어려워요. 그러면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작년 연말에 예상했던 것보다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상치가 조금씩 올라간다라고 저희가 예상하는 게 맞겠죠. 그러면 감익이 불가피하다면, 그러니까 전년 대비 감익이 불가피하다면 감익의 폭은 줄어들거나 혹은 훨씬 더 기업이 그런 비용 통제라던가 아니면은 뭐 실적 부분에서 관리를 잘한다고 하면 감익을 넘어서 증이까지도 넘어갈 수 있다라고 저희가 감히 예상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분기가 워낙에 서프라이즈였고요. 2분기 자체도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만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밸류에이션이라는 관점에서도 어느 정도 하향 조정은 마무리가 됐고요. 이익은 오히려 더 하향 조정될 가능성보다 이익이 더 올라갈 가능성의 무게가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밸류에이션과 이익이 동반 우상향하는 그림도 저희가 예상해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특히나 이제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대부분 미국 ADR 형태 혹은 홍콩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주요국들의 그런 기준금리 인상 속도라던가 아니면 강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글로벌 유동성에 충격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글로벌 시장에서 자산 배분을 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그 어느 지역보다도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많이 저렴해졌고요. 매력이 부각될 수 있고 여기다 이익 성장성까지 어느 정도는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자산 배분 관점에서 봤을 때 중국의 빅테크,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빅테크 기업들을 굳이 외면하진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작년 말부터 제가 다행히도 빅테크를 말씀을 드렸는데 주가가 조금이나마 다른 지역에 비해서 반등을 해준 상황이고요. 저는 여기서 이 전망치가 조금 더 상향 조정되거나 아니면 규제 완화에 대한 시그널이 조금 더 강력히 나오기 시작한다면 유동성 관점에서보다도 훨씬 더 펀더멘탈 관점에 집중을 하면서 주가가 반등해 줄 가능성도 아직까지는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는 중국의 성장주 쪽으로 경제가 하단을 다지면 다질수록 저희는 중국의 성장주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은 홍콩 위주로 중국의 빅테크 관련해서 말씀드렸지만 본토도 저는 여전히 전기차나 신재생 혹은 반도체 같은 중국이 신흥 전략 산업으로 밀어붙이려는 산업들, 즉 성장주죠.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중국 쪽에서는 아마 계속해서 코로나 내용이라던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이슈들이 나올 텐데요. 제가 또 한 주 동안 앞으로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로 좀 점검을 하고요. 정리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